근데 그 천문학 분야의 일은 이제 유학 가시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리학과의 고윤석 교수님하고한테 이제 지도 공식으로 하면서 예. 윤홍수 선생님한테 이제 천문학과에서 지도를 네. 받았는데 미국 가서 이제 물리학과로 가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관훈 물리학과에서 이제 모든 걸 했지만 이제 지도 교수님은 실험 분이셨는데 그분은 천문학과하고 물리학과 같이 있으셔가지고 그 천문학과에서도 많이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물리학과에서도 하고 또 이제 지도 교수님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또 화학과에 계신 분이 앤더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또 나의 이제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 과에서 왔다 갔다 했죠, 내가 사실. 그럼 유학을 가신 해는 몇 년도이신가요? 75년도. 1975년도에 예, 석사 2년 하시고 네, 바로 유학을 네, 가셔서 시카고 대학에 네. 유학을 가셨는데 지도 교수가 세 과에 그렇죠. 계셨다. 네, 세 과에. 그래서 한 분은 데이비 슈람, 데이비드 슈람은 슈람은 물리과, 물과 천문학과 두 군데. 물리과 전문학과시고 화학과 화학과 앤더스라고 하는. 앤더스, 예, 앤더스. 화학과. 그래서 이제 슈렘이라는 분은 이론 하신 분이고 아시다시피 예. 앤더스는 완전히 이제 실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이제 실험과 이론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절로 예. 그 페르미의 예. 길을 길을 밟게 된 거. 됐네요. 그리고 페르미가 나중에 봤더니 예. 그 원자로 처음 모델을 만들고 막 그 실험했던 바로 그 건물에서 내가 그 박사학위 연구실이 거기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거 참 필연이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1975년에 유학을 가셨으면은 그 한국 사람이 그 시대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네. 또 미국 사회도 네. 외국인을 동양인을 받아들이는 것도 네. 많지 않았을 거고 근데 그 가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데 좀 어땠었나요? 그 당시 요새는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 시카고 대학 같으면은 한 12~13명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이. 예. 그리고 물리학과에는 이제 한 분은 막 졸업하신 분이 계셨고 이제 졸업 무렵에 계신 분이 한 분 더 계시고 조용명 교수님하고 그 장봉수 교수라고 두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뭐 학교에서는 잘 서포트를 해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잘 했죠. 예, 다행스럽게. 거기 가실 때는 총각으로 가신 거죠? 아니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셔서 가신 거예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해가지고. 석사 들어가면서 결혼했어요. 들어가면서? 예. 결혼을 일찍 하셨네. 일찍. 예. 그러면 사모님도 시카고 대학에 같이 갔어요. 예, 예. 같이 가시고 생물학과에 들어가셨나요? 예, 그 바이오 케미스트리. 예. 바이오케미스트리로 들어가셔서 같이 학위를 같은 해에서. 예. 기간도 그러면 예, 기간도 다 똑같아요. 5년 걸리셨나요? 그러니까 6년 걸렸죠. 6년. 예, 81년에 했으니까. 예, 6년 하셨고. 그러면 유학 때 하신 그 연구나 일화가 궁금한데, 제가 아는 건 이제 선생님 하신 것 중에 이제 일부분, 그 프라이머들 뉴클리어 신테시스, 그 원시 핵합성 분야, 그 분야밖에 모르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여기 갈 때는 천체물리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아직 물리학과 전문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가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초창기니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서 천체물리 하는 분이 누가 계신가 유명한 괜찮은 분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슈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갔죠. 가서 내가 지금 그분 뭐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천체물리 선생님 하는 걸 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물론 그때 이제 찬드라 작가니 파크니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거기도 찾아가긴 했어요, 내가. 근데 그래도 물리학과에 계시는 분은 또 슈렘이기 때문에 그분도 천문학과에 계시고 그래서 물리학과가 좀 더 익숙해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제 우주 회갑성을 이제 논문 쓰는 걸 좀 해봐라. 그러시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이론이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다, 연구비가. 그러니까 서포트는 잘 못 해주겠으니까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화학과에 있는 교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실험을 하면서 서포트를 받으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운석을 하는 분야니까 운석도 뭐 자기도 대학 다닐 때 그랬대요. 논문 칼텍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그분 스스로가 우주를 하면서 운석 쪽에 지올로지 디파트먼트에서 같이 했대. 나하고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뭐 나쁠 거 없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러니까 느닷없이 화학과에 가가지고 이제 앤더슨을 만나가지고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 이제 운석을 연구하는 걸 했어요. 그걸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완전히 뭐 화학이라는 건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화학 실험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빡세게 공부를 해서 실험을 했죠. 그 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그러니까 운석에 대해서 운석을 통해서 태양계 초기에 이제 어떤 그 외계 행성이나 이제 그 전 단계 별이라든지 거기서 온 성분 같은 걸 연구하는 그런 걸 하면은 그 분석을 통해서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연구할 수 있다. 굉장히 그 밀접한 그 천체 물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해보자. 아주 좋은 분야다 해서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목표는 거기서 가장 바라보는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 운석을 통해서 거기서 초우라늄 원소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슈퍼 헤비 엘리먼트. 그러니까 지금 그 연구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진짜 우라늄 원소가 있을 수 있다. 아직은 모르는. 그게 근데 운석의 그 성분들 보면 그런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걸 찾았어요. 슈퍼라는 게 그러니까 우라늄은 이제 원자량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게 많이 뭉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원자량은 훨씬 높은 거, 뭐 120, 130 막 이런 거. 우라늄 92가 아니고 중성자가 많이 붙은 하고 양성자가 훨씬 더 많이 붙은 거. 그냥 원자 번호가 92 우라늄이 아니고 우라늄 아닌 훨씬 더 위에 무거운 120, 30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실험실에도 안 만들어져요. 근데 그걸 이제 별 같은 데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그런 성분이 운석에 있는가를 봄으로써 우리가 그 원소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새로운 그런 걸 찾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물리천문학과에서 온 학생이기 때문에 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까지는 고마웠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애를 먹었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런 원소가 있지도 않았고 그걸 찾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꿈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네가 열심히 해봐라 했는데 해도 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또 하나는 나의 전에 그 실험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미국 학생이 있었는데 란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논문 조작을 하고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할리먼의 창이라고 하는 거기 그 썼어요. 선생님이 그 쓰신 글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고생하신 얘기가 보셨어요? 그러셨구나. 그 얘기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거가 이게 바로 그분 그 논문 그때 그 실험에서 그 연구실에서 내가 3편의 논문을 썼는데 졸업 논문으로 그때 첫 번째 논문에 이제 내가 이것 보면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스토리 중에 역사적으로 대단한 건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거를 조작해서 나온 논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실험 결과를 이제 정리한 논문인데 이 안에 그 학생이 어떤 조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리포트를 일부 조금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지도교수는 똑같은 지도교수니까
네. 그 지도교수 자기가 그 전에 지도했던 그 논문에 그 조작이 있었다는 거를 다시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있을 수 없는데 그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양심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실험에서 어떤 조작을 했다는 거를 내가 찾아서 정리를 해서 내가 여기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가 막히게 이제 그분이 벌써 이제 그 실험을 한 4년째인가 됐을 텐데 기도 교수님이 하도 원하는 데이터가 이제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실험에 대해서 너무 트레이닝이 안 돼 있고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학교를 관둬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도교수를 바꾸든지 능력이 안 된다. 그럼 나도 이제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래서 다른 실험실에 갔어요. 그래서 다른 교수한테 갔더니 나 우리 실험실 오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갈 뻔했는데 그래도 지낸 시간이 아까워서 다시 마음 고쳐서 하겠다고 해서 다시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선생님한테 이 학생이 보냈던 그 자료 리스트가 있어요. 그 옛날에 외국에 왔다 갔다 할 때 받았던 그 실험 데이터가 좀 편지로 왔다 갔다 한 거를 내가 다 받아가지고 다 검토를 다 했어요. 이만한 많은 그 자료를 다 분석을 했더니 종이 편지. 예, 기가 막히게 내가 찾아냈어요. 거기서 아주 그냥 스파이 찾듯이 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가 조작한 게 딱 보이더라고. 이게 그 많은 데이터 중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랬지. 이 보세요. 얘가 이런 조작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맞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때부터 발동이 걸려가지고 실험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하자. 지금까지 했던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방법을 실험을 새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 우리가. 그래 가지고 논문을 했더니 이제 제대로 된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80년대 81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82년 1월에 나왔. 그 플러스형 기체, 플러스형 기체 운석에 어떻게 이제 스며 들어가는 거를 이제 연구한 건데 그 스며 들어가는 그 과정, 그 정도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공기의 오염을 전부 다 모르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상하니까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조작한 줄 모르고 그게 맞는 것 맞다고 생각하면서 실험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온 거가 다시 재현이 안 되니까 내가 잘못한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증명하려다 시간만 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틀렸다는 걸 증명한 다음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길을 찾은 것이요. 중요한 공헌을 하셨네요. 그래서 논문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그냥 애국심에 기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고 학문은 학문이고 우리가 진리를 찾는 거지 우리가 뭐 명예나 돈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다음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글쎄요, 그분 때문에 선생님 그 학창 시절에 중요한 대학원 시절 몇 년이 허비가 됐네요. 그냥 거기서 내가 잘못했으면 박사도 못하고 끝냈을 거예요, 내가. 심지어 완전히 내 인생을 망할 뻔했죠, 사실. 그러면 프로젝트가 주로 먼저 화학적을 먼저 하신 건가요? 독일 병영에서 했어요. 병영에서 같이 했는데 나란히 했는데 이제 이론은 뭐 해보니까 사실은 그 허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실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론은 금방 했는데 실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노가다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그 원시 핵합성 쪽 논문 3편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4편 썼죠, 사실은. 근데 84년 84년 논문이 이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된 논문이 있으시고 그 79년에 처음 논문 쓰고 그렇죠. 그 논문들의 그 결론은 이제 그 당시 다 우주가 클로즈돼 있다, 플랫하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현
가지고는 핵자 때문일 거다. 왜냐하면 이제 암흑 물질을 우리가 인정을 안 했으니까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선생님 그 핵합성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현재 뭐 헬륨비나 이런 걸 맞추려면은 핵자의 그 밀도가 이제 얼마 이하여야 된다. 뭐 한 10%나 15% 이상 넘어갈 수는 없다. 넘어갈 수 없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결론은 그거였죠. 왜냐면 이제 뉴트리노 종류가 그 패밀리가 3가지밖에 안 된다. 4가지나 5가지가 되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 결과가 이제 나는 그걸 보고서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이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논문을 그 방향이나 주안점을 우리가 쿼크의 종류는 6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 3 패밀리니까 6가지거든요. 그거를 7, 8가지 실험을 해봐도 안 나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주장을 하자. 그랬더니 그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중요하고 많이 틀리면 큰일이고 이건 진짜 노벨상 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해서 쓰지는 못하고 쓰긴 썼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약하게 썼죠. 근데 실제로는 다 썼어요. 그래서 그 뉴트리노는 3가지고 쿼크는 6가지라는 걸 그때 그걸 통해서 밝혔죠 우리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봤을 때 이제 다 결국 사실로 그 벌써 뭐 몇십 년 전입니까? 정말 옛날인데 40년 전이죠. 오늘날 다 사실로 이제 판정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우주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옛날 논문이라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저희 때만 해도 아주 유명한 그런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그렇게 계속 하실 수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내가 그 교육에 어렸을 때 교육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결부되기도 하는데 그 박사학위를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박사 후에 일을 뭘 할 건가를 이제 실험 교수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실험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건대 너는 교육을 충분히 기본 입자 물리학에 대한 거를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목표로 해서 살기에는 좀 국제적인 경쟁력은 조금 미흡하니까 운석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었냐면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그런 그 입자물리 같은 거, 핵물리 같은 거 이런 쪽에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능력이 많으면 혼자라도 잘했을 텐데 또 그렇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버리니까 그걸 그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만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논문을 계속해서 끝까지 내 인생을 바쳐서 하려면은 진짜 튼튼해야 되죠, 그 분야가.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게 낫겠다. 여기 이제 그렇죠. 블루오션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좀 제대로 좀 중요한 부분은 다 이렇게 커버가 제대로 돼가지고 이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요새는 많이 나아졌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저 때만 해도 일반 상대론을 가르치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옛날에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양자역학은 배웠어요. 근데 아마 그 더 전에는 그것도 굉장히 없거나 뭐 부실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때는 양자역학 강의는 있었나요? 과목은 다 있었는데 심지어는 유체값도 배우고 했는데 문제는 앞에 조금 배우고 끝나니까 문제가 있지. 내가 사실은 앞에 조금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중간까지는 다 돼. 뒷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뒷부분을 한 번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도움을 거의 못 받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원했던 건 그거야. 교육에서는 대학 특히 같은 데서는 학생들이 좀 혼자서 하기 어려운 그 뒷부분 같은 거를 좀 제대로 좀 다 가르쳐 줘야지 되는 건데 그게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빵꾸가 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내 밑에 한 몇 년 후배
미국에 아주 유명한 키스 오리브라는 아실 텐데 예. 그 친구가 시카고 대학 학부생이었는데 같은 그룹이 와서 논문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예. 세상에 학부생인데도 예. 이야기를 우리가 디스커스 해보면은 얼마나 기초가 튼튼한지가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렇죠. 예. 그 대학원생과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야 기초가 튼튼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돼. 그러니까 경쟁력 면에서 쉽지가 않죠. 그 정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좋은 책이나 뭐 또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죠. 학문의 전수 과정이라고 하는 예, 게 예. 이제 그 전에 연구를 쭉 해오던 선생님들, 네, 그다음에 선배들, 네. 그 라인을 통해서 전수받는 것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 맥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이제 겨우 아마 교육이 그래도 정상화되기 시작한 게 물리학과 경우는 80년대 말,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리고 90년대부터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교육도 제대로 되고 또 자기가 알고 싶으면 인터넷이니 뭐 온갖 이제 정보 이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널려 있잖아요. 자기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예. 옛날에는 아니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우선 이야기했던 거 바로 그 이야기라고. 내가 알고 싶은 욕구를 채워줄 수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예. 저희 집에도 저희 집에 책이 딱 두 종류가 있었는데 예, 찬송가하고 성경책 그거밖에 없어서 저 어렸을 때 성경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읽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문학에서 사실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좀 있으니까 우주라고 하는 백과사전이 한번 만들어졌어요. 그때 좀 두꺼운 책인데 예. 이만큼 두꺼운 그 안에 전부 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만 쭉 있는 책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바꿔서 거기서 네. 읽으면서 한 천문학에 대한 그걸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거의 유일한 맞아요. 어떤 정보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시카고 대학 영문학과 교수 집에서 내가 한 보름 정도인가를 잠깐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예. 이제 숙소가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저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있잖아요. 한 질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옛날에, 예. 아니 이런 책이 있다.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뭐 인피니티니 뭐니 수학 관련 온갖 자료가 다 있는데 아니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더라고요. 그 안에. 부러웠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예. 세상. 예.